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결혼하고 첫 한 달 동안 쓴 생활비가 얼마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설명을 하자면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고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평소에 가계부를 꾸준히 쓰면서 아끼려고 노력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뭔가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쓰더라도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출 상환금부터 공개할게요. 저는 집을 살 때 대출을 1억 8천만 원 정도 받아서 이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축하기보다는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적게 내도 되는데요. 만약에 아기가 생기면 지금보다 빚을 갚거나 돈을 모으는 게 좀 더 어려워질 텐데 아이가 없을 때야말로 돈을 모으거나 빚을 갚기에는 최적의 시기이니까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갚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정 지출을 말씀드릴게요. 항목으로는 재산세, 관리비, 핸드폰비, 인터넷비, 실손보험, 헌금이 있는데요. 헌금은 빼고 이야기할게요. 고정 지출만 계산하면 대략 45만 6천 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 고정 지출은 아끼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 좀 부담되는 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모아두고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정 지출에서 재산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재산세는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나가는데 그 금액이 저한테는 작지 않아서 한 번에 내기에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세를 전부 더하고 그걸 12로 나눠서 매달 미리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리비를 말씀드릴게요. 관리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등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저는 사실 결혼식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미뤘거든요. 그때 집이 빈집이었는데 중앙난방이라서 관리비는 계속 내야 됐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관리비를 예측할 수 있었고요. 핸드폰비는 남편이랑 제 통신비를 합한 금액인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제가 길 가다 넘어지면서 핸드폰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때 계약하면서 통신비 약정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핸드폰 쓸 일이 많아서 제 핸드폰비만 거의 7,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비는 원래 35,200원인데 신용카드 30만원 실적을 채우면 매달 15,000원씩 할인이 돼요. 그래서 할인을 받으면 평상시에는 22,200원이고요. 우리 생활비로 30만원 이상은 쓰니까 실적 채우는 건 특별히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가입하면서 넷플릭스 무료 이용권이랑 30만원 상품권도 받아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2개 들었는데 하나는 11,000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33,000원이에요. 전부 다 제 보험료입니다. 남편 보험료는 어머니께서 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 고정 지출이었는데 여러분은 고정 지출을 얼마나 쓰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고정 지출이 얼마나 나갈지 월급에서 얼마를 모을 수 있을지 좀 막막했는데 3-4달 살아보니까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상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상 금액보다 5만 원씩 더 추가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두고 조금씩 조정해 갔습니다. 근데 조정할 때 상향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어요. 이제 변동지출 말씀드릴게요. 변동지출은 좀 재밌는 게 줄이고자 마음먹으면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동지출에 예산을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예산을 정해놓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비를 하겠다고 미리 선전포고하는 거니까 그나마 소비를 덜 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지출로는 식비가 있는데요. 저희 부부는 식비 예산을 매월 30만 원으로 정했어요. 남편이랑 저는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일단 아침 식사 비용은 들지 않고요. 점심은 저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남편은 회사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점심 식사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좀 푸짐하게 먹는 편인데 대부분 집밥을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비용이 크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어떤 걸 먹었는지 보여드리자면 1일이랑 2일 다 카레를 먹었고요. 카레가 싸고 맛있어서 자주 해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초고추장이나 케첩 이런 거 신혼 때는 이런 양념이나 소스가 없잖아요. 한 번에 다 사기는 너무 비싸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사 모으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요리를 잘 하지 못해서 거의 안 해먹었는데 결혼하니까 아예 안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파랑 버섯이랑 대파를 샀는데 진짜 헉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비싸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키워 먹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브랜드를 잘 안 갔는데 노브랜드 가보니까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되게 저렴한데 또 맛은 있어요. 몸에 좋은 재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과자랑 아이스크림은 거의 매일 먹었고요. 그리고 뭐 고기는 거의 홈플러스에서만 먹는데 홈플러스 고기가 정말 싸고 맛있어서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국산을 사 먹으면 같은 양의 가격은 두세 배 차이가 나는데 홈플러스는 10,000원 선이면 4일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용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소모품비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신혼이니까 수저 젓가락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저 젓가락은 친정 집에서 가져왔고요. 티스푼은 새로 사야 돼서 여기저기 둘러봤어요. 근데 좀 예쁜 거는 뭐 7,000~8,000원 정도로 너무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다이소에 갔더니 되게 예쁜 티스푼을 팔길래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매트도 정말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 기념으로 2개 샀습니다. 다이소에는 정말 괜찮은 물건들이 많아요. 한때 메쉬 가방이 좀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이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왔어요. 통풍이 잘 되어야 되는 식재료는 여기에 보관하는데 예쁘고 튼튼해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눈이 떨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눈이 떨려서 마그네슘도 2통 샀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관련인데요. 일단 자동차는 주유비, 통행료, 세금, 관리비, 보험으로 나눴어요. 주유비는 내역을 적을 때 얼마였고 몇 리터를 넣었는지 기록을 해서 좀 더 저렴한 주유소는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매년 내는 세금을 낸 거고요. 세차도 해서 깔끔하게 관리했어요. 근데 자동차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일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예산은 총 20만 원인데 매월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넣는 게 아니라 자동차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 수리할 때 정말 큰 돈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모은 게 있어서 크게 부담이 되진 않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문화생활 비용입니다. 문화생활비는 남편이랑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데이트 통장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은 82,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조사비도 따로 모으는데요. 양가 부모님께 한 번에 드릴 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미리 매달 모으고 있어요. 경조사비는 출금을 하는 일이 많아서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변동 지출이고요. 변동 지출은 69만 5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금 때문에 돈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저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축할 때 목적을 나눠서 저축하는데요. 항목은 부모님 의료비, 부부 의료비, 예비비, 노후 자금이 있고요. 이건 순수한 입출금 통장이에요. 어느 정도 모이면 적금이나 투자로 돈을 굴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연금 보험이랑 주택 청약이 있고요. 저희는 집이 저희 소유라서 청약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럴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자식한테 물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5만 원씩 모으고 있는데 금액은 차차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부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를 결혼 전에 산 게 있어서 이거는 계속 갖고 있고요. 할부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은 제가 부가 수익이 없는 상태예요. 결혼하고 나서 너무 바쁘기도 했고 공부하는 것도 있어서 부가 수익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거든요. 그래서 빠듯한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대출을 너무 많이 갚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이제 현금을 모으지 않아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랑 남편은 현금이 몇 천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들이라면 대출 상환액이랑 저축액을 조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부부의 결혼 후 첫 가계부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